여러분이 넘버스에서 함수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 유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모두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인수를 다 받는 함수인 경우 이러한 인수 유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불리언, 모음, 상수, 날짜, 시간, 기간, 목록, 숫자, 모달, 범위, 참조 이러한 인수 유형들이 넘버스의 다양한 함수들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열입니다. 배열의 경우는 함수에서 사용이 되거나 혹은 다른 함수에서 배열 값을 반환해서 또 다른 함수의 인수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B2, B5 이 두 개의 범위죠. 그래서 앞에가 같습니다. 앞에가 같다는 것은 열이 같고 행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러한 경우 우리는 이런 것들을 1차원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 배열을 표시를 해본다면 1, 2, 3, 4 이러한 식으로 1차원 성격을 가진 배열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2차원 배열이라는 거, 다차원 배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다차원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행과 열을 갖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다차원의 배열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리언 값입니다. 불리언 값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표현식을 통해서 true, false를 밝히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3이 5보다 작은데 크다라는 표현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false고 이것은 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이 5보다 작다. 이것은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true이고 이것은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리언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러한 체크박스가 있었고 여기에 사용자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이 값은 1이 됩니다. 결국엔 이 값은 true라는 거죠. 체크가 안 돼 있을 경우 0, 이거는 false라는 값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체크박스를 함수와 연동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리언 값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 다음은 모음입니다. 모음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하나 이상의 값이 쉼표를 통해서 구분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C라는 것은 하나의 열이죠. 그러면 열에는 여러 개의 행들의 값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모음으로 속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배열 값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참조 값을 다음과 같이 수식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된 경우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상수입니다. 상수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을 한 것입니다. catch라고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쉘 안에 catch가 있습니다. catch 그리고 여기가 이 행에 a라는 열을 가질 때 이것을 다른 곳에서 A2라고 참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2라고 이 주소를 가리키는 것은 참조값이고 이것은 실제 상수값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마치 별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catch라고 입력을 하면 이거는 존재를 하는 값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상수라고 부릅니다. 변하지 않죠, 상수는. 그리고 2014라는 숫자 역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날짜와 시간입니다.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2014.00
08.31 뭐 이러한 식으로 날짜가 입력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시간이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이 돼서 시간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날짜 시간 값을 우리가 함수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간은 앞에서 비슷하죠. 앞에 날짜와 시간과 마찬가지로 기간은 시분초 혹은 몇 주, 몇 개월 뭐 이러한 식으로 기간 값을 우리가 함수에서 역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목록이라는 내용입니다. 목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모음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목록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쉼표를 통해서 구분이 되는 여러 개의 값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숫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도 있죠. 그리고 영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값들이 서로 쉼표를 통해서 구분되고 나열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목록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목록이 함수의 인수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달이라는 어떤 특정 인수입니다. 모달이라는 것은 함수의 종속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화면에 어드레스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 3이라고 다음과 같이 표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앞에가 행이고 뒤에가 열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열을 유지한다는 이 부분이 바로 모달 인수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라는 것은 어떠한 행과 열을 갖는 위치에 값을 생성을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값의 위치를 열 유지를 절대적으로 할 것인지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절대적으로 주소를 표기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3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어드레스 함수에 모달인수에 3을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3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3, 5로 입력된 것 중에 열을 유지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어드레스 함수가 이 열 유지라는 조건에 맞춰서 결과값을 산출해냅니다. 그래서 모달인수라는 건 쉽게 얘기 드리자면 조건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 그래서 어떤 함수를 사용할 때 그 함수가 어떤 값을 내보낼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숫자로 구분을 해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달 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달이라는 형태는 여러분이 어떤 특정 함수,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에 따라서 다른 모달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숫자입니다. 숫자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1, 1 플러스 2, 그리고 A1이 어떤 숫자 값을 가리킨다면 A1이 10을 가리킨다면 A1도 숫자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를 함수의 인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범위입니다. 범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A1 혹은 A1에서 C1 그리고 이제 A라는 열 혹은 1이라는 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범위라는 것은 쉘들의 단일 값이 될 수도 있고 단일 쉘 혹은 여러 개의 쉘들의 범위를 참조하는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넘버스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참조입니다. 참조라는 것은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이 있을 때 이 값을 다음과 같이 A1이라고 공식을 통해 입력을 해주면 A1이라는 이 공식이 A1이라는 곳에 위치한 값을 가져와서 집어넣는 것이죠. 이렇게 3이라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표기를 해보면 A, B가 있고
1이 있고 여기에 3이 있다면 B1에 우리가 A1이라고 입력하면 이것은 A1 값을 참조하는 값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su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A1부터 A5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을 참조해서 그것을 합한 결과를 산출하는 게 sum 함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에서 어떠한 값을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도 있겠죠. 넘버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트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쉘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쉘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시트가 여러 개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개의 시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안에 또 표가 있고 쉘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1번, 이걸 2번이라고 할 때 1번에서 2번 시트에 있는 어떤 특정 표에 쉘을 참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2번이란 시트에서 어떤 특정 표에 있는 쉘 값을 참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 1에 B2 값을 다음과 같이 참조하실 수가 있고 시트 1에서 표 2 그래서 C3 값을 이렇게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콜론을 2개를 붙인다는 겁니다. 참조할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 기능을 사용해서 쉘에서 다른 시트에 혹은 다른 표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그것을 함수의 인수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넘버스 함수의 인수로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수 유형을 지금 당장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실제로 함수를 사용해 보면서 각각의 인수의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강좌를 계속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